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바람에 의한 종자 분산, 그리고 종자 비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또 2024년 동안 이제 수행을 했었던 풍동 실험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지대학교에 온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오기 전 한 2년 정도 이제 과제가 관련 연구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이제 1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완결된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런 주제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제 식의 연구는 진행이 아직 되질 않았고요. 아마 내년에 추가적인 실험하고 그 다음에 분석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같이 게더링이 되게 되면 아마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종자 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식생이 포레스트의 갭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벌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와일드파이어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갭이 발생을 했을 때, 잠시만요. 그 포인트가 그게 레이저가 이런 스크린 화면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지금 이게 공격기 장난이라고 풀어졌네요. 네.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종자 비산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크게 관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생태적인 그런 갱신, 포레스트의 갱신에 대한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포레스트에 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후에 자연적으로 보통 천연갱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종자가 날아와서 거기서 발화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 치수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종간 경쟁에 의해서 잔존하게 되는 잔존하게 되는 나무들에 의해서 다시 식생이 이제 복원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종자 비산에 대한 이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아주 큰 틀에서의 전체적인 이제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다양한 벌채 방식 또는 규모, 그 포레스트 갭에 대한 규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자가 실제로 얼마나 날아와서 어떤 지점에 얼마나 이제 안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연구가 좀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면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치수 발생은 종에 따라서 어떻게 많이 될 것이며, 환경 변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치수들이 이제 살아남고 그것들이 성목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연구로 이제 아마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 실제로 종자가 얼마나 날아와서 어떤 지점에 얼마나 안착을 할 것인지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 윈드터널 실험을 통해서, 이게 풍동 실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것들에 대한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종자가 안착하는지에 대한 이제 모델링에 대한 이제 기초 데이터들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터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텝 2에 대한 요것들이 올해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포레스트 덴서티, 그 식생 밀도, 그 인풋 밀도, 또는 그 경사, 지형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윈드 스피드, 요것들에 의해서 과연 그 포레스트 갭 내에 풍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 요것들을 모의를 하는 요 실험들이 이제 올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내년에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은 이제 실험이, 실제 종자가 윈드 스피드에 따라서 어떤 궤적의 변화가 발생을 하며 그것들이 비상 거리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요것들을 실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특히 이제 산업 환경이죠. 산업 환경에서의 CD 디스패셜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의 두 번째 파트가 이 스텝 2에 들어가 있는 윈드 터널, 이 지형적인 요인에 의한 다양한 이제 환경 요인에 의한 풍환경 변화에 대한 요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토픽은 이 전체적인 이 연구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과연 다양한 수종들에 대한 그 종자들의 어떤 특성, 그리고 기존의 종자비산 연구들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하는 그 백그라운드, 요것들이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 연구가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올해 진행했던 윈드터널 실험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두 가지로 아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하고 첫 번째 파트에 대한 것들을 연구 방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 보여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 방법을 또 설명드리고 결과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건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쭉 해봤더니 식물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큐가든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립수목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터내셔널하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한 13개 정도가 저희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논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드 디스퍼셜 그리고 터미널 벨로시티 요것들을 키워드로 서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231편의 논문들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분을 하자면 관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옵저베이션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주로 이제 모형 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련의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이제 일반화 페이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현장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페이지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옵저베이션 페이지에 대한 것들이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가장 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30% 정도밖에는 이제 분포하지 않고 있어요, 페이퍼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기초 자료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분류를 할 것인지도 또 굉장히 큰 토픽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주로 바람에 의한 종자 비산을 논하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날개의 형태 또는 날개의 면적이 아주 큰 메이저한 이제 베리어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파푸스하고 플럼이라든 이런 용어들이 뭐 미들레시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것들이 거의 논문들에서는 거의 혼용되어서 이용되고 있거나, 또 동일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자는 이걸 파푸스로 분류를 하고 어떤 연구자는 플럼으로 분류를 한다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는 파푸스라는 단어로 전부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립 윙드라고 하는 종자 종류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윙드라고 하는 종자 종류가 또 이제 있는데요. 이것들도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혼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 형태적인 분류를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의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저희는 리빙드하고 라운드 윙드를 오른쪽에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저희는 구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저희가 그 수집한 데이터들에서는 이 리빙드하고 라운드 윙드가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한데 묶어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두 가지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두 가지로 이제 타입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래서 날개의 형태에 따라서 날개가 없는 날개 또는 어떤 부속물들이 없는 그것들 리미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 그 외에 파푸스 타입, 윙 타입, 헤어 타입, 던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윙 타입 내에서는 이제 날개가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여러 장이냐, 또는 이제 립이냐, 라운드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의 주제별로 이제
것들을 주제별로 이제 좀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옵저베이션 이제 페이스에서는 주로 어떤 종자의 기초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화 페이즈에서는 주로 모델링,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어떤 식의 궤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뭐 그런 이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 활용 연구, 어플리케이션 페이스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천연갱신에 대한 그런 천연갱신의 종자 비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페이스에 속해 있는 내추럴 리제너레이션 스터디들이 앞서 언급드렸던 옵저베이션 페이지와 제너럴라이제이션 페이지, 특히 모델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요 천연갱신에 대한 것들은 현장 베이스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모델링 같은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실제 종자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종자들이 이제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그 자료만 가지고 이제 새롭게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적인 리그레션을 통해서 또 모형을 만들어내는, 약간 서로 간에 좀 단절되어 있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커니즘의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수평적인 종자의 이동을 이제 보는 연구들하고 수직적인 이동을 보는 연구,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주요 베리어블로 아주 중요한 변수들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먼저 윙로딩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제가 수식을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 윙 에어리어 그리고 시드를 포함한 윙 에어리어입니다. 그 에어리어에 대해서 무게와 그리고 그라비티에 대한 그 중력 가속도에 대한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윙로딩이 아주 중요한 이제 변수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라고 하는 요것들이 또 중요한 이제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수평적인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이동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윙로딩과 그리고 시드 벨로시티 또는 터미널 벨로시티, 이게 다양한 용어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기준은 약간씩 이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일단은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주 주요한 변수들이 종자 비산에 대해서는 시드 매스, 그리고 종자 무게, 그 다음에 터미널 벨로시티, 요것들을 이제 주요 변수로 저희는 봤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 그리고 논문들, 그리고 식물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자료들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었고, 실제 논문에서도 그 두 가지 변수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의 이제 분포 구성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서 보시면은 윈드에 의해서 시드 디스퍼셜이 이제 발생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것들은 유형별로 어떤 식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생각 외로 이 파프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 리빙드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워닝드의 그 날개가 한 장짜리 그 연구들은 생각보다 5.4%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인데요. 그 결과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seed without appendices라는 용어는 이제 저희는 쓰지를 않고 있고 윙리스 타입인데요. 그러니까 부속물이 전혀 없는, 날개도 없고 털도 없고 요런 이제 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종자 X축이 지금 종자 무게에 대한 로그 값이고 Y축이 터미널 벨로시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종자 무게에 의존한 터미널 벨로시티가 잘 형성되어 있는 약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헤어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요 관계성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윙 타입을 보게 되시면 여기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관계성이 아주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크게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울기,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약화가 되느냐, 그 종자의 부속물들의 타입에 따라서.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확실성도 지금 헤어 타입에서는 동일하게 p-밸류가 0.001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케이스였고요. 그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윙 타입 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의 그 날개들에 따라서 그 값의 편차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분산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윙 타입 내에서 세부적인 타입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샘플 양이 아주 충분하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원 윙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운드 윙드, 그 다음에 립 윙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트렌드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울기의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크기.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원윙드, 라운드 윙드, 립 윙드 순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것들이 공교롭게도 이 각 타입의 유형 그 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날개의 면적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원윙드가 가장 큰 날개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라운드 윙드, 그 다음 리윙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지금 이 리뷰 논문을 지금 작성을 다 했고, 그것들 가지고 학술지에 좀 트라이를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조금 리스크한 연구 주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노바 분석을 했을 때도 이런 이제 결과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 윙드만 좀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윙리스 타입, seed without appendiges라고 되어 있는 이 타입의 이제 기본 값이 디폴트 값이라고 일단 이제 가정을 한다면, 원 윙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seed mass가 무게가 아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벨로시티는 아주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하는 정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것들은 이 중력 가속도가 이제 낙하를 했을 때 중력 가속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항력과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낙하 속도가 동일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면 속도의 증가 없이 속력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단 속도, 그 프로세스에 이제 도달하게 된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부피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부피 중에서도 단순한 부피가 아니라 어떤 쉐입,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단 속도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완전한 구형일 경우를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무게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무게가 무거우면 종단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원윙드는 거의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인딩을 했다는 게 이 연구의 아주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풍동 실험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풍동 실험을 했던 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실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제 있는 저런 것들처럼 이 경사 30도의 그 지형이 있고, 그리고 식생이 있는 환경에서 윈드 스피드가 변경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풍환경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할 것이냐.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포레스트 갭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과제 특성에 맞춰가지고 벌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벌채 또는 이제 산불 등으로 인해서 포레스트 갭이 발생을 했을 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변해갈 거냐, 그 위치에 따라서는 또 어떨 것이냐, 이 규모에 따라서는 어떨 것이냐, 요거에 대한 실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바람 맞이 사면에서 사면이냐 평지냐, 그리고 바람 의시 쪽에서 평지냐 사면이냐, 요것들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과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평지에서 포레스트 갭의 규모가 길이가 얼마나 이제 됐을 때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런 지형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실험군에 대한 이제 세팅을 해놓은 값들을 해석이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걸 좀 추가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것들이 아무런 이제 처리 없이 지형과 식생이 있는 환경에서 어떤 식의 이제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저희가 팩트를 좀 발견을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레시오 그 비율 부분만 좀 이제 결과를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된 것들이 윈드 스피드거든요. 근데 이 윈드 스피드에 따라서 레시오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람의 강도가 풍속이 강해지면 비율이 좀 더 높게 남아 있다든지, 그러니까 잔존하고 있는 이제 바람들이 또는 이제 낮아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통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요. 요거는 지금 인분 밀도가 200일 때하고 400일 때하고 그 다음에 800일 때하고 800일 때는 좀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좀 약간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은 지금 150cm 지점에서의 약간 퍼센테이지 줄어든 이제 퍼센테이지가 보시면 원래 100%였던 것들이 약 한 45%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5m/s였으면 2.5m/s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150cm 지점에서. 그 왼쪽에 이제 그 인덱스를 보시면 150cm 지점이 지형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에 도달하기 전 한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식생에 이제 효과만 있는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분 밀도가 200이었을 때는 약 한 45% 정도의 잔존하는 이제 풍속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보시면 400 트리스 퍼 헥타에서는 한 40%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800 트리스 퍼 헥타에서는 뭐 요건 이제 풍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25% 평균값으로 보게 되면 한 그 정도의 이제 줄어드는 약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개수로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이 개발이 된다면 개수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찾아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수행을 했던 실험 규모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반복수에 비한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벌채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험 세팅을 한 부분에서 저희가 측류와 난류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연막탄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요 흐름, 공기 흐름을, 바람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측류가 되고, 터뷸런트 플로우가 난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5m/s에 대한 이제 등치선이 노란색으로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해둔 이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1.5m/s에 대한 등치선을 중심으로 해서 측류와 난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런 다양한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는 이후 배후 지역으로 가게 되면 요 경계가 좀 무뎌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요 배후 지역에서 보시게 되면은 난류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속은 1.5m/s가 그대로 유지되는 약간 이런 공간들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측류와 난류를 이 육안으로 이렇게 판독을 하는 방식이 사실은 아주 과학적이진 않고,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좀 하게 되자면은 유체역학 개념으로 들어가서 물 또는 약간 그런 어떤 유동하는 물체들이 있는 내에서의 약간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오브젝트들이 바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휘어지는 약간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 설비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은 보안 자료로만 그냥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벌채의 위치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발생을 했는데 벌채의 규모, 그러니까 저기 사이에 포레스트 갭을 저희가 조절을 했거든요. 그 규모를 이제 10m, 20m, 30m에 대응을 하는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다운스케일드를 해서 이제 봤더니 그거에 따른 차이는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오늘 이제 가져온 결과는 이 포레스트 갭의 사이즈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제외를 하고 위치에 대한 것들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것들이 저희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저희는 이 밀도와 그리고 풍속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속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하고 마찬가지로 풍속의 증가에 따라서 이 포레스트 갭 내부 또는 식생 내부 그런 데서 줄어들게 되는 비율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었고 단지 이 식생 밀도 200m 트리스 퍼 200 트리스 퍼 헥타로 이제 요거 세팅을 했느냐 또는 800 트리스 퍼 헥타로 이제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요 저감되는 약간 그런 어떤 감소 비율은 죄송합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포레스트 갭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평지에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요 실험을 이제 계획을 했던 이유는 포레스트 갭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배후 지역에서는 내부에서 아마도 풍속에 대한 복원이 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가설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포레스트 갭을 또는 벌채의 거리를 늘린다고 해서 그 내부에서 풍속에 대한 환경 변화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었던 결과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너무 사실 양을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버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실험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종자비산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제 내년쯤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